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다소 눌림 패턴을 좀 보이는 위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 이후에 상승했다가 좀 눌림은 뭐 불가피하게 나와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었죠. 다만 이제 계엄 이슈 때문에 약간 이제 그 타이밍이 좀 밀린 그런 감이 있지만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국면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HBM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HBM 관련된 이슈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HBM을 제외한 한 3가지 정도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램 업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레거시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실적의 좀 근본을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전체 매출 비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이제 가격이라든지 매출은 기본의 그 실적 뿌리를 또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디램 업황이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제까지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냐면 내년 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디램 가격 부진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에서 한 5월 정도까지는 디램 가격이 약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가 엄청 위축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공급 과잉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업체의 가동률이 이제 상승했고 특히 이제 중국 반도체 기업인 창신 메모리의 제품 출하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디램이라든지 낸드 가격의 반등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황계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빠르면 6월, 늦으면 9월 정도인데 근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그러면 내년 초까지 빠지나? 굳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업황을 6개월 정도 당겨서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의 업황이 반등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땡겨와서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에는 주가는 먼저 반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고 견제하잖아요. 그만큼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미국의 창신 메모리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국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창신 메모리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에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업황 자체가 둔화되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업황 개선이 일단 전망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전에는 그 메모리 반도체 부진 시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반등시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물론 앞으로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 공급을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인다고 했을 때 생산 공정 자체를 줄이면 판매 단가, 그러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입지가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감산을 할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디램 업황 사이클이 예전보다는 좀 더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참고사항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파운드리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극복해야지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과는 어차피 오랫동안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극복해야 될 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HBM이라든지 혹은 이따가 설명드릴 CXL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파운드리를 보면 그 TSMC가 3분기에 파운드리 시장점유 64.9% 다 가져가고 있죠. 거의 장악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9.3%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6배 이상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AI 시대가 오다 보니까 고급 공정 위주로 성장을 해요. 근데 고난이도 공정을 제일 잘하는 건 TSMC니까 물량이 아무래도 TSMC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면 삼성전자로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주문이 일부 확보됐다. 라는 소식들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운드리 부분의 실적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 네,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TSMC가 시장 장악력이 좀 더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점유율 보시면 TSMC가 2분기에 63.2에서 64.9까지 더 끌어올렸고요. 삼성전자가 11.5에서 9.3%까지 이제 좀 밀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어쨌든 글로벌 글로벌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TSMC에 이은 2위예요. 그죠? 3위랑은 점유율 격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따라오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2위기는 하다라는 부분. 다만 1위와의 차이는 더 벌어지긴 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앞으로도 계속 고급 공정 위주로만 성장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기업들의 AI 투자가 확대되다 보니까 고급 공정 위주로 이제 주문이 들어올 수밖에는 없는데 결국 반도체라는 게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가 반도체가 많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도 다 고가 반도체가 아니에요. 네, 오로지 이제 AI 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반도체들이 이제 고가의 플래그십 반도체들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반도체만 단독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저가 반도체도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저가 반도체를 성장하는 제조 반도체 이런 게 이제 낙폭과대의 위치긴 하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부분 매출도 어느 정도는 잡히고 여기서 더 크게 점유율이 밀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는 봐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하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3번이 중요하죠. CXL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HBM만 너무 주목받고 있지만 향후에 CXL이 떠오르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이 기술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전에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보면 CPU와 메모리, GPU를 비롯한 컴퓨터 부품이 서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인터페이스 기술이에요. HBM은 D램끼리의 연결, 그리고 D램과 이제 AI 반도체, GPU와의 연결, 그리고 기판과의 연결을 아주 밀접하게 해서 서로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아서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제품이 HBM입니다. HBM의 적층 기술로 나열된 그 판보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것보다 같은 건물에서 층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걸 극대화시킨 게 HBM이에요.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와 기판과 비메모리 반도체 간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그 집적도를 최대로 끌어올린 게 HBM인데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다? 연결입니다. 연결. 원활한 연결. 근데 CXL은 CPU와 메모리, GPU를 비롯한 부품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에요. 결국 본질은 HBM과 같아요. 서로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HBM과 CXL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CXL 시장이 개화하게 됐을 때는 삼성전자가 그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CXL 시장은 향후 2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 CXL 2.0 버전을 개발을 했어요. 기사도 한번 나왔고 2026년에는 CXL 3.1 버전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HBM을 이어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획기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는 게 CXL이다. 아예 HBM과 다른 건 아니다. 구조는 물론 완전 다르지만 결국은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판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그걸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AI의 학습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CXL이 절대적으로 주목할 기술이니까 언제든지 삼성전자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체크해봤고요. 차트 보면 이 갭이 떴잖아요. 자사주 매입으로. 이 갭은 일단 메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이 갭을 어때요? 네, 깨끗하게 메웠습니다. 메웠다가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부담은 많이 덜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충분히 완만한 우상향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54,000원이잖아요. 55,000원 이하 가격은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6만원 이상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일 주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보유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